이준석이 스스로 퇴로조차 차단을 했다. 모든 것이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고, 사람이 살면서 뭐 갈등 관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갈등의 씨앗은 도처에 깔려 있는 그런 사안이 바로 우리가 생활에 곳곳에서 목격을 하고 그 자체가 삶의 일부지요. 갈등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준석과 지금 국민의힘, 크게는 이준석과 윤석열 정부의 그 싸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준석 자체가 퇴로를 완전히 차단을 해버린 그런 사안입니다. 이제 이쯤에서 좀 물러나서 조금 더 휴지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설령 했어도 이미 퇴로를 스스로 막아버린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제도 바로 이 시간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가로 열고 뭡니까? 절대자라는 얘기는 독재자와 일맥이 상통하는 것이죠. 절대란 독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신이 선거운동의 1등 공신이라고 얘기를 기자회견,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 대한민국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임이 된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로마 시대의 황제와 비교를 하면서 독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앞뒤가 안 맞아도 글쎄요, 이미 이제 멘탈이 상당히 코너에 몰렸다는 것을 저는 감이 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이미 이제 퇴로까지 막힌 자기 언행으로 물러날 길조차 막아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윤석열과 이준석과 윤석열의 싸움으로 몰아가서 정치적인 책임을 거의 대통령과 동급이라는 그런 그 체급을 올려서 미래를 도모하자라는 그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는 윤핵관과의 그 싸움이 지금 윤석열과 이렇게 변질이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윤핵관, 이른바 장제원, 자기를 이렇게 괴롭혔다는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이런 그 1세대 그 윤핵관들하고 전면전을 벌일 기세인데, 이거 갖고는 싸움이 안 되겠구나. 아예 이들을 뒤에서 컨트롤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판 뜨는 게 낫겠다 하는 얘기죠. 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규합을 할 2030을 중심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이 똘똘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싸움 전선을 더 확대를 하는 겁니다. 윤핵관과 이준석과 윤핵관의 싸움으로는 이게 양이 안 차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엎질러진 격이고, 그 다음에 퇴로조차 자신의 언행으로 막힌 상황에서는 어차피 뭐 아니면 도다. 싸움을 윤핵관에서 윤석열로 훨씬 더 고강도의 싸움으로 그렇게 확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지자들을 규합을 하고 그 지지자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딜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저렇게 하다가 또 어떤 딜을 위해서 또 물러난 제스처를 할 수도 있는 얘기고요. 아무튼 내일 일은 전혀 모르죠. 지금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대통령에게 독재자란 말을 쓰고요. 또 신군부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군부. 신군부.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에 비유를 했다. 글쎄요. 이게 여러분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탄원서의 신군부라고 비유를 한 것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이준석 스스로 이제 독재자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탄원서에 어떻게 썼을까요? 이준석이 자필 탄원서입니다. 자필 탄원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자필 탄원서는 법원에서 내라고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이런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탄원을 한 것이죠. 원래 탄원서는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쓰는 걸 탄원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멘탈이 사실 정상이 아닙니다. 이제 이 자필로서 내가 내 스스로 탄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에게 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탄원서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쎄요, 결코 유려한 필체는 아니죠. 2030들이 이
상당수가 저렇게 삐뚤빼뚤하는 그런 글씨를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좌판 두드리는 데는 굉장히 능하지만 글씨 쓰는 걸로는 저게 바로 이준석의 필체인데요. 예,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당의 대표로서 당의 혼란 상황이 정치의 영역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권위에 의존해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참 글씨도 참 삐뚤빼뚤. 예, 뭐 글씨를 탓할 건 아닙니다만은, 예, 저는 1985년생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쳐간 인고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주요한 역사의 분기점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1988년 찾아왔던 서울의 봄에도 물줄기가 바뀔 수 있는 지점들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은 유혈 충돌을 우려해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 선의의 해산을 폭력의 성공 가능성으로 잘못 받아들였고 비상계엄이라고 쓴 거죠. 계엄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의 오판에 따라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도록 강제된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가 그들의 역할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광주의 시민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회군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을 보고 그 짐을 나누어 짊어지지 못한 것은 평생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제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은 짊어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판사님,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지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현, 주호영 이렇게 실명을 거론을 했죠. 예, 최근 1년의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민심이 여론조사를 통해 누차 전달되고 있지만 당원과 국민의 마음은 절차적 하자 치유라는 법적 용어를 그들이 아무리 되뇌인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태를 주도한, 예,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은 이준석이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낸 것을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바로 그 탄원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 이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 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뭐라고 쓴 겁니까? 예, 정당이라고 쓴 거군요. 정당을 지배할 것입니다. 예, 이거 뭐 다 읽을 필요가 없겠죠. 예, 한 두 문장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뭐라고 쓴 겁니까? 예, 그만 읽겠습니다. 예, 저런 글씨체. 예, 참 글씨체 읽기도 참 쉽지가 않군요. 글씨체가 왜 저 모양입니까? 마음이 크게 삐뚤어진 애를 저는 읽다가 포기했었는데요, 회관님. 네. 저런 글씨체도 잘 읽으셨는 우리 김 박사님. 예, 저도 지금 중간에, 예, 포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예, 뭐, 탄원서라는 게 자기가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한 것이 탄원서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습니다. 이 절대자, 신군부, 글쎄요, 뭐,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그러죠. 예, 로마 시대에 이른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한 3일 전에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판단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어제 자신이 물러나야 할 길, 예, 퇴로조차 자신이 막은 그런 결과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자기가 그 대선에서 제일 가장 열심히 뛴 1등 공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예,
이 대통령으로 직접 투표해서 선출된 사람을 절대자 신군부, 신군부가 투표를 위해서 통해서 이 정권을 받았습니까? 그야말로 칼로 아주 그 선량한 목숨, 피와 바꾼 그런 그 쿠데타 성격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비유를 한다? 글쎄 말이에요. 역사 인식의 천박함,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탄원서라든가 나는 막시무스, 여러분들 막시무스 하면은 떠오르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우리 얘기하면 검투사라는 그런 영화를 많이 봤을 텐데요. 거기에 막시무스가 주인공이죠. 영화 배우 이름은 러셀 크로우.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때는 잘 나갔던 고위 관료죠. 로마 시대로 얘기하면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황제하고 아주 극한 대결 양상을 벌이는데 검투사가 돼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 혼자 그 사자와 싸워서 결국은 또 사자도 물리치고 황제도 결국에는 복수를 갚는 그런 글래디에이터죠. 지금 저 화면 속의 주인공이 바로 러셀 크로우인데요. 나는 막시무스다라고 하는 본인이 스스로 영화 주인공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영화 막시무스 제대로 안 봤구나. 막시무스는 당신처럼 이렇게 구질구질한 행동은 하질 않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여기서 그는이 이준석이 아니라 막시무스입니다. 영화 속 막시무스는 구질구질 않으다. 자중하라. 정말 계속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아주 일가를 했습니다. 막시무스는 자기 몸을 불살라 조국 로마를 위한 헌신이 있었다. 자신의 죽음으로 로마를 살리고 동료 검투사들에게 자유를 줬다. 자신이 살려고 동료 집단을 매도하는 비열한 짓을 막시무스는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나가면 코미디가 된다라고 자중하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자중을 할 단계도 이미 지났습니다. 제가 표현대로 퇴로조차 본인이 스스로 차단을 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통령과 싸우는 대통령에게 이 압박을 받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그런 과정을 옆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이준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청와대로부터 탄압을 받는 핍박을 받는 검찰총장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로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을 한 걸 그걸 아마 옆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싸우는 모습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대통령에게 탄압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적인 체급을 불릴 뿐만이 아니라 대권 도전에도 상당히 유리하겠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걸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퇴로까지 차단을 하고 이제 뭐 아니면 도다라는 식의 그런 그 승부수를 던진 건데 글쎄 그 승부수가 긍정적인 승부수가 아니라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승부수가 자충수로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다 같은 마음입니다. 김선웅님이 말씀하신 거를 김별님인가요? 네. 그렇군요. 스페어 더 롯, 스포일 더 차일드. 이게 영어의 격언이죠. 격언.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화내면서 키웠던 이제는 아들이 제게 규칙을 많이 가르치더군요. 우리 스트레인저님이 말씀하셨네요. 네. 한나라의 집권당 대표가 참 못나게도 못났네요. 케이즈님이. 홍준표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말씀이죠. 보리수님. 우리 해가님, 스페너 해가님이 아시아 투데이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해가님의 그 청대로, 좋아요를 살짝 눌러봐 주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오신 분, 중간쯤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눌러봐 주시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평입니다. 신난다 하는 얘기를 했네요. 신난다.
뭐가 신날까요? 가처분 다음 주 이후에나 결론을 내린다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싸라고 하면서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녹슨 수도꼭지 신군부 절대자 나를 칼로 신군부 절대자 녹슨 수도꼭지는 바로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갖다 붙인 그런 수식어인데 이게 법원에서 빨리 가처분 신청을 인용이든 또 기각이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3주째 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음 주 이후에나 결론을 내겠다라고 지금 계속 미루어지는 상태니까 이준석은 계속 시간을 지금 벌고 있는 것이죠. 벌고 있으니까 아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시간이 질질 끌면서 혹시라도 이준석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거 아닌가, 즉 인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이 법원에서 확실하게 이 이준석을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가처분을 인용을 하는 게 비대위는 어차피 지금 법적으로 당의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다 손 치더라도 제가 2주, 3주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 뭐 제가 100%다 단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높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 만평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속마음은 이런 것 같다. 슬근슬근 특별감찰관 얘기군요.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통령 측근들, 친인척을 비롯한 대통령 측근들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그 별도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다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것을 합의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어땠습니까? 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감찰관을 임명을 한 김석수 감찰관이죠. 임명을 한 이후에 이 문재인 때는 5년 내내 특별감찰관 노래를 부르면서도 임명을 안 했죠. 그런 지금 상황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측근들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야당에서 특별감찰관 얘기를 계속 꺼내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이렇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특별감찰관을 노래만 부르고 저렇게 지금 이렇게 슬근슬근 하면서 뭡니까? 이 막대기만 주고 있는 것이죠. 저거를 이렇게 때리거나 특별감찰관을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슬근슬근 톱질하세 노래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당조차도 특별감찰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마음이 없다. 말 따로 행동 따로다 하는 얘기를 한 컷의 만화로 살펴봤습니다. 승부수가 아니고 무리수입니다. 라고 왕도리님. 김 박사, 조기 위에가 뭐죠? 저기 위에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요. 어떤 질문을 드렸을까요? 저 위에요? 스트레인저님이 어떤 질문을 드렸을까요?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질문인지를 제가 여기서는 살펴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저건군요. 이준석 아버지와 유승민이 김 박사의 학부 선배이셔서 이준석을 언급하는 것이 김 박사 입장에서 조금 곤혹스럽지 않으신가요? 라고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그렇군요. 이준석의 아버지 유승민 하고 또 이준석의 아버지가 저와 학부 즉 대학에서 같은 동문이어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준석을 언급하는 것이 조금 곤혹스럽지 않은가? 아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사사로운 그 인연이라든가 뭐 무슨 동창 무슨 대학 선후배 이런 걸로 엮이면은 방송 진행을 못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잘 된
되는 그 아주 똑부러진 언행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지금이라도 뭐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준비는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는 그 당을 위해서 저렇게 젊은 층이 한번 당대표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게 이게 불과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저렇게 되리라고는 저도 미처 생각을 전혀 못한 것이죠. 새로운 바람, 뭐 아주 꼰대 이미지, 부자 정당, 웰빈 정당 이런 데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 꼭 이준석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30대, 37살의 영선 의원 이런 아주 파격적인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겠다라고 제가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따끔하게 질책을 하는데 지금 예, 최근에 어떤 그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코 박수를 칠 수가 없는 예, 그런 파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퇴로를 본인 스스로가 차단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제가 오늘 낸 것입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